그러면 이 외안각 근육을 당겨서 고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겼어요? 이게 탱탱하게 만드니까 눈밑이 불룩하게 나오는 느낌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늘어져 보이는 느낌도 딱 당겨주니까 약간 탁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그런 효과도 생기겠죠. 그래서 외안각 고정술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눈꼬리를 뭔가 이렇게 묶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눈매가 좀 바뀌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외안각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매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외안각 고정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밑 수술에 있어서 외안각 고정술이라는 그 수술이 있어요. 말 그대로 외안각, 그 이제 한자로 바깥 외자고요. 안각이라는 거는 이제 눈 안자의 그 각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의 바깥쪽에 있는 눈의 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죠. 이렇게 좁게. 이렇게 있는 거를 외안각이라고 그래요. 외안각 고정술이다. 그럼 외안각에다가 뭘 고정한다는 의미잖아요. 눈 밑에 있는 구조를 고정을 하는데, 눈 밑 구조는 겉에서부터 보면 이제 제일 겉에 피부가 있고요. 그 피부 바로 밑에는 이제 눈둘레근, 안륜근이라는 그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아주는, 이렇게 감을 때 이렇게 오므리는 그런 근육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 근육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있죠. 위에도 있고요. 이게 눈둘레 근육이에요. 눈이 있으면 눈둘레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그 눈둘레 근육의 아래쪽 부분이 있겠죠. 아래쪽 근육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하는? 이 근육을 이렇게 당겨서 뼈에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눈 밑 근육이, 안륜근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 근육을 당겨서 고정을 하는 건데, 이 안와 뼈의 이 바깥쪽,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이죠. 이 바깥쪽, 제일 바깥쪽 부분에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고정을 하는, 이거를 이제 외안각 고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길게 말하면 안륜근을 외안각에 고정하는 수술,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안륜근을 고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안륜근 말고도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눈꺼풀에 보면 건판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피부 쪽에 보면 이게 제일 위쪽 피부 바로 밑에, 그러니까 눈 밑 부분 바로 밑에 약간 이 딱딱한 판 같은 게 있어요. 판 위에도 있고요. 위에도 눈꺼풀에, 그리고 아래쪽에도 있어요. 아래쪽 딱딱한 판이 있는데, 그 판이 이렇게 눈꺼풀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단단하게. 그러니까 피부만 있으면 하늘하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만들어지질 않죠. 이렇게 커튼 블라인드 보면 밑에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형태를 잡아주죠. 그런 것처럼 눈꺼풀도 그런 게 있어요.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어요. 그리고 눈꺼풀 그 건판이라 그래요. 판 형태로 생겨서 그 판을 이렇게 당겨서 고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밑에 근육을 당겨서 고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피부를 고정하진 않아요. 너무 약한 구조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를 고정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보통 눈밑 수술을 할 때 하는 외안각 고정술을 할 때는 이제 근육을 고정하게 돼요. 언제 이제 외안각 고정술을 많이 얘기를 하냐면, 하안검 수술을 할 때, 눈밑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외안각 고정술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포함이 되죠. 외안각 고정술이라는 말을 이제 거기서 많이 들었고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안륜근이 근육도 좀 이렇게 처지고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약간 불룩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육보다도 더 안쪽에는 눈밑 지방이 있는데, 눈밑 지방이 이렇게 점점 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근육이 탄력이 좋으면 탱탱하니까 밀고 나오는 지방을 좀 눌러주는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이게 탄력이 떨어지면 밀고 나오는 힘에 의해서 점점 더 잘 밀리죠. 그러면 눈밑 모양은 점점 더 불룩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탄력이 좋으니까 탱탱하게 있어서 눈밑이 불룩함이 좀 덜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 눈밑이 점점 더 불룩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이 많아지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변수는 다 빼고 이제 근육 쪽에서만 얘기를 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눈밑이 더 불룩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룩해지면서 눈둘레 근육이 둥글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둥근 모양이 힘이 빠지면 더 이렇게 처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더 이렇게 처지면서 불룩해지면서 더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이 외안각 근육을 당겨서 고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겼어요? 이게 탱탱하게 만드니까 눈밑이 불룩하게 나오는 느낌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늘어져 보이는 느낌도 딱 당겨주니까 약간 탁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그런 효과도 생기겠죠. 그래서 외양각 고정술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을 당겨줌으로써 또 근육만 당기지만 근육 겉에 이제 피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당김으로써 피부도 같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죠. 겉에 있는 피부도 같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외양각 고정은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눈 밑 절개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피부 절개부터 하고 피부를 들추면 이제 근육이 나오죠. 안윤근이. 안윤근을 이렇게 다시 절개를 해서 열게 돼요. 왜 열어야 돼요? 안윤근보다 더 안쪽에 눈밑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안검 수술할 때 불룩한 눈밑 지방과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눈물고랑, 꺼진 눈물고랑을 개선해 주려고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하려면 지방까지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겉에서 절개를 하고 들어갈 때는 피부를 열고 들어가면 근육이 나오고, 그 안윤근을 열어야 그제서야 그 눈밑 지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안검 할 때는 당연히 절개를 해야죠, 안윤근을. 그리고 열고 들어가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수프 리프팅도 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안윤근이 남잖아요. 근데 이 안윤근을 좀 전에 절개를 했다 그랬죠. 그럼 안윤근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절개를 하는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절개를 하냐면 안윤근의 그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애교살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고, 경막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고, 더 아래쪽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한 3파트 정도로 나눠져요. 보통 절개를 해서 열 때는 그 가장 위쪽과 두 번째 파트 사이를 이렇게 절개를 해요. 제일 위쪽 애교살이 만들어지는 그 파트와 나머지 파트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개를 하고 안쪽을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외양각 고정을 한다는 거는 근육을 이 바깥 안화뼈에 고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 근육의 어느 부분인가를 가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부분을 묶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근육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를 했죠. 그럼 어디를 묶느냐? 아래쪽을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이 근육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아래쪽을 묶으면 아래쪽은 이렇게 아래쪽은 당겨지죠. 위쪽은 영향을 별로 안 받겠죠. 이게 분리를 시켜놨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눈이라는 게 평평한 구조면 당기면 그냥 이렇게만 당겨지겠지만 사실 입체적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뼈의 위치가 눈 쪽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약간 뒤로 이렇게 비스듬히 약간 뒤로 살짝 들어가는 구조가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육을 당겨서 이렇게 묶어줄 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살짝 뒤로 가니까 이 위쪽에 있던 애교 파트는 살짝 나오는 듯한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외양각 고정술을 하게 되면 애교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교를 살려주는 하안검 수술이다, 뭐 애교살이 더 보이게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외양각 고정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 눈꼬리를 뭔가 이렇게 묶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눈매가 좀 바뀌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외양각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매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방법은 근육을 이렇게 갈라놓고 아래쪽을 당긴다 그랬죠. 눈매가 바뀌려면 위쪽 근육이 바뀌어야 될까요? 아래쪽 근육이 바뀌어야 될까요? 눈매가 바뀌려면 이 위쪽 근육이 뭔가 움직여져야지 거기에 딸린 이 눈꺼풀의 가장자리 부분이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외양각 고정술의 근육을 움직이는 부분이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위쪽의 라인은 사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외양각 고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눈매가 이렇게 올라가 보인다, 끝이. 그리고 눈이 좀 작아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의 외양각 고정술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근육을 밑에가 아니라 위에를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렇게 되겠죠. 위쪽 근육을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일이 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수술도 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눈매 라인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냥 보통이 아니라 보통보다도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든지 눈 밑에 라인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 이렇게 올려서 그냥 정상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눈매를 변화시키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방식의 수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눈매가 괜찮은데 이걸 굳이 그렇게 끌어올려서 바꿔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눈매가 내려온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원래 내려와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눈밑 수술을 받은 경우에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눈밑 수술을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약간 눈 밑이 살짝 이렇게 약간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면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안검 외반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정상보다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바깥쪽 눈매가. 이런 거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맞춰주는 수술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외안각 고정술이라는 게 어떤 부위를 어떻게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눈매를 바꿀 수도 있고 눈매를 크게 바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눈매가 좋은 모양이면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 현재 눈매가 정상이 아닌 조금 뭔가 개선이 필요한 눈매라면 이걸 오히려 당겨 올려줘서 눈매를 바꿔서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외안각 고정이라는 걸 하면 눈매가 바뀐다, 눈매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안 올라가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하안검 수술을 하지 않고 외안각 고정술만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느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외안각 고정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독으로 할 때는 이 근육을 당겨서 바깥쪽에 이 뼈에 고정하는 것만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절개선이 끝에 요만큼만 절개를 하게 돼요. 하안검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다 절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외안각 고정만 내가 하겠다 그럴 때는 바깥쪽만 절개를 해요. 근데 바깥쪽만 절개를 하다 보니까 피부를 들쳐도 바깥쪽 요만큼만 들추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육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갈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갈라서 당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르는 곳도 요만큼만 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서 이렇게 당길 때도 애교살이 생기는 그 느낌이 전체가 쫙 생기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은 좀 덜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죠. 끝에만 좀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근육도 전체가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끝에라도 조금 당기는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외안각 고정술이 단독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대신 피부 절개를 조금은 해야 돼요. 외안각 고정술을 그럼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안검 수술을 이전에 했던 경우에 조금 뭐 탄력을 보강한다든지 이럴 목적으로, 교정이나 개선할 목적으로 수술을 원할 때, 근데 하안검 수술을 전체를 다시 한번 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 이제 외안각 고정술로 조금 여기를 약간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긴 해요. 그리고 하안검 수술을 이전에 했는데 외반까지는 완전히 뒤집힌 건 아닌데 살짝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럴 때 외안각 고정술로 약간 올려주면 그런 느낌이 살짝 개선이 되면서 조금 더 편안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조금 풀리면서 눈 밑이 조금 편안한 느낌?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외안각 고정술을 단독으로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외안각 고정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